안녕하세요. 갈매중학교 3학년 학생 여러분. 저는 구주입의 다산본원 중등팀장 이두헌입니다. 오늘은 저와 이번 2차 정기시험 분석과 앞으로 다가오는 여름방학 그리고 2학기 학습 전략에 대해서 좀 얘기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시험 보신 학생 여러분 너무 고생하셨고 성적이 우수한 재원생 여러분들은 또 이렇게 이름이 올라갈 수 있으니까 또 이런 걸 원동력 삼아서 열심히 공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먼저 1학기 2차 정기시험 기출문항 분석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범위는 2차 방정식에서 2차 함수까지 시험을 봤고요. 이번에는 1차 정기시험과 달리 논술형 출제가 되지 않아서 선택형 문항으로만 25문항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단원별로 문항을 보시면 2차 방정식은 11문항, 2차 함수는 14문항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그럼 조금 더 문항별로 세부 내용을 보시겠습니다. 출제 단원별로, 출제 유형별로, 그리고 이쪽에 난이도별로 제가 구분을 해놨고요. 웬만한 문제들은 전부 다 기본 난이도지만 제가 중난이도로 설정해 놓은 4문제도 있습니다. 단원이다 보니까 1차 정기 시험보다는 조금 더 난이도가 있게 느껴졌을 수도 있는 시험이었습니다. 또한 논술형이 없어지면서 문항수가 갑자기 25문항으로 늘었기 때문에 시간 관리에서 조금 어려움을 겪었던 학생들도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노란색으로 표현된 10번, 18번, 21번, 24번 문항은 제가 중난이도로 해놓은 문제니까 궁금하시면은 잠시 멈춰두고 확인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저희 구주입의 교재에서 이번 갈매중학교 3학년 시험에서 어떤 문항들이 적중되었는지 앞서 제가 보여드린 이 4가지 문항, 중난이도 4가지 문항도 포함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택형 10번입니다. 선택형 10번 문항은 이런 문제였습니다. 저희 내신 코어 교재에 같은 유형의 문제가 숫자만 좀 바뀌어서 출제가 되어 있고요. 다음은 선택형 11번입니다. 이 문제도 마찬가지로 도형에다가 2차 방정식을 활용하는 문제였는데 내신 코어 교재에 똑같은 모양의 문제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선택형 18번 2차 함수 문제입니다. 2차 함수 문제에서 이렇게 사다리꼴의 넓이를 구하는 문항이 출제가 되었고 마찬가지로 저희 내신 코어 교재에도 똑같은 형태의 문제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선택형 19번 2차 함수 문제도 평행이동꼴에 대해서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문제인데 이 문제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학생들이 조금 어려워할 수 있었던 선택형 24번 문제인데요. 둘레를 통해서 사각형의 둘레를 통해서 점좌표를 구해내는 어떤 2차 함수의 활용 문제였고 이 문제도 코어 교재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문제였던 25번 축에 관한 문제죠. 2차 함수의 증가 감소에 따른 축에 판단하는 거, 축을 판단하는 문제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죠. 이 문제도 내신 코어 교재에 똑같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구주입에서 내신 기간 동안 내신 준비를 열심히 했던 학생들이라면 문제를 보면서 내가 이거 봤던 문제고 많이 풀어봤던 문제다라는 인식을 반드시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1차 지필평가 총평과 앞으로 2학기와 여름방학 때 여러분들이 어떤 공부를 해나가면 좋을지 얘기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시험 총평입니다. 단원 특성상 앞에 있는 1차 정기시험에서 봤던 제곱근과 실수 또는 곱셈공식 인수분해보다 당연히 2차 방정식과 함수 파트가 조금 더 어렵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문항별로 난이도를 뜯어보면 지난 1차 정기시험과 크게 다르지 않은 비슷한 난이도의 시험이었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래서 교과서 및 학원 교재 등으로 열심히 공부하셨던 학생들이라면 충분히 좋은 점수를 맞을 수 있는 시험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작년과 비교해서 올해 지금 출제하는 선생님이 바뀌셨죠. 그래서 1학기 이제 2시험을 본 결과 갈매중은 작년, 재작년처럼 어렵게 내는 기조에서 이제는 조금 무난하게 시험을 출제하는 방향성을 좀 잡고 있다라는 것을 판단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2학기 정기시험 학습 전략을 말해 보겠습니다. 2학기는 여러분들이 좀 싫어하는 파트죠. 이제 도형 파트와 통계 파트가 이제 나와 있는데요. 도형, 삼각비랑 원 단원에서는 많이 볼수록 당연히 잘해집니다. 많이 볼수록 도형을 여러 각도로 많이 보고 많이 다른 방법으로 여러 방법으로 접근해 보는 것이 실력을 키우는데 가장 중요하고요. 여러분들이 문제 푸는 방식을 찍어서 맞추는 게 아니라 도형은 사실 접근하는 방식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제 그런 방식들을 계속 숙달하면서 공부해 보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이제 통계 파트죠. 통계는 주어진 식 그리고 주어진 자료를 가지고 정확하게 계산하는 빠르고 정확하게 계산하는 게 실력인 그런 단원이 되겠습니다. 당연히 제일 중요한 거는 연습입니다. 연습을 많이 하면 통계 파트도 충분히 극복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2학기 정기 시험 학습 전략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여름방학 학습 전략입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마인드를 좀 바꾸셔야 됩니다. 3학년 2학기가 나를 기다리고 있다가 아니라 이제부터는 본인들을 중학교 3학년이 아닌 예비고1이라고 본인 스스로 좀 생각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시기가 되었습니다. 고등과정 선행은 이제부터는 선택해서 진행하는 것이 아닌 수학 같은 경우는 필수적으로 진행을 하셔야 합니다. 공통수학 원을 한 학생들도 있고 안 한 학생들도 있을 텐데 이 부분은 제가 뒤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고요. 이제 시험이 끝난 7월 중순쯤부터 해서 여름방학이죠. 여름방학이 곧 시작이 되고 이때부터 이제 한 고등학교 1학년 입학 전 3월까지는 약 8개월 정도의 시간이 여러분께 남아 있습니다. 8개월이라고 하면은 굉장히 긴 기간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입학해서 공부를 한다고 했을 때 8개월이라는 시간은 여러분들에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신 없을 기회이고 선행이 조금 느리거나 공부를 조금 그동안 덜 해온 학생들이라도 충분히 고등학교 올라가서 역전을 할 수 있는 그런 발판을 만들 수 있는 시기가 되니까 여러분들 꼭 열심히 공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공통수학 원을 한 학생과 아직 안 한 학생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 건데요. 공통수학 원은 이제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과정입니다. 이 과정은 3-1, 지금 여러분들이 시험 본 지금 2차 정기 시험에서 4를 더 붙인 어떤 과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중등 내신을 하면서 쌓아왔던 요 기억이 무너지기 전에, 까먹기 전에 꼭 시작을 해서 완성시킬 수 있는 그런 학습 방법을 택하면 좋겠고요. 공통수학원은 이미 한 학생들도 많을 수 있습니다. 선행을 계속 꾸준히 했던 학생들은 공통수학원을 몇 번 해본 학생이 있을 텐데 12월 겨울방학 전까지는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많이 선행을 해놓고 그렇게까지 쭉 따라간 다음에 이제 12월 겨울방학 때부터 그 기간에는 본인이 좀 그동안 선행한 내용들 중에 부족했던 걸 좀 더 보완하는 작업을 거치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나 공통수학 원을 했는데 잘 모르겠어. 지금 내가 더 하는 걸 맞을까? 이런 이제 고민을 갖고 있는 친구들이 많을 겁니다. 그랬을 때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수학이라는 것은 위계 학문이기 때문에 공통수학 2를 하면서도 공통수학 1을 쓰고요. 대수를 하면서도 공통수학 1, 2에 대한 내용을 계속해서 써갑니다. 그러니까 선행을 하면서도 앞에 쪽 것이 채워져 가는 경향이 항상 존재하는 게 수학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12월까지는 최대한 많은 걸 공부를 해놓고 겨울방학이 되는 그 시점부터 여러분들이 이제 고등학교 처음 내신 보는 기간까지는 여러분들이 부족했던 공통수학 1이나 이런 쪽으로 돌아가서 이제 그때 열심히 공부해 보는 것이 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3학년 2학기는 엄청나게 바쁜 시기가 될 겁니다. 여러분들의 다가오는 이 예비고1 준비, 요거를 저희 구주이배가 함께 하겠습니다. 힘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것으로 갈매중학교 3학년 1학기 2차 정기시험 총평 및 2학기 학습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많이 힘들겠지만 화이팅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